안녕하세요. 소수아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고금리 시대에서 정점을 찍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정기예금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행에 예적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연이율 6% 이상을 찍었던 은행이자가 지금은 시중에서 연이율 3%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금리 인하의 트렌드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트럼프 2기의 성과를 위해 정부가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거의 협박하듯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뉴스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저는 2, 3년 전부터 글로벌 경제 흐름에 깊이 종속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의 대세는 꺾지 못할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이자를 받으면서 재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IS의 계좌에서 은행 주식 및 고배당주를 모으기 시작하였고, 요즘에서야 그 달콤한 성과를 조금씩 맛볼 수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현재 은행 주식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대 은행의 주식에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는 87.93%의 수익률, KB금융은 64.35%, 신한지주는 63.62%, 하나금융지주는 62.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내 우량 배당 기업의 수익률도 평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의 은행주의 특징이 연 7에서 8%의 배당금까지 주고 있는데, 저는 ISA라는 절세 계좌에서 시세 차익의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배당금에 붙는 세금까지 알뜰하게 아낄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4대 금융지주사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의 표는 2025년 1월 이후 7월 16일까지 주요 은행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우리금융지주는 6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하나금융지주는 69%의 급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도 각각 51%, 37%를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국내 주요 은행 지주사는 PBR이 0.3에서 0.5배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였습니다. 은행들의 안정적인 이익과 자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평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시기가 맞물려 은행주의 저PBR이 투자 매력으로 부과되었고, 대거 매수세가 모여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은행 주식이 상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극단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었던 PBR 때문입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의 약자입니다. 주당 시장 가격의 순 자산 가치를 나눈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순 자산에서 한 주당 얼마만큼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아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PBR이 1이면 주가가 회사의 장부 가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되었다는 의미고, PBR이 1보다 높다면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높아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BR이 낮으면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싸게 회사의 자산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가치 투자들이 눈여겨보는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 아직도 한국의 주요 은행 지주사들은 대부분 PBR이 0.3에서 0.5배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이들 은행이 보유한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량주인 코스피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은행주는 경제 불확실성, 대내외 리스크, 그리고 관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욱 저평가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1.0에서 1.5배의 PBR을 받는 것으로 볼 때 아직도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싸도 너무 쌌기 때문에 펀드멘탈만 강력하다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원래의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점화제만 있으면 되었는데, 그 점화제 역할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행되는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우량 고배당주에도 해당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정책으로 상법 개정안이 의회를 거쳐 국무의회에 의결되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각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첫 번째로 얼마 전 시행된 상법 개정안이 은행주에 왜 긍정적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회사 임원들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경영진이 주주 가치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때 필요한 지분 요건이 완화됐고 중복상장 같은 관행도 개선되어 주주 입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동안 저평가받던 금융지주와 은행주가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 특유의 관치 리스크 완화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당 성향 35%가 넘는 상장사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즉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배당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고배당을 지급하는 은행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에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저마저도 꾸준한 배당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 국내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달려가 서학개미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은행 지주들은 이미 주주 환원율이 35%를 넘으며 확고한 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7%의 배당을 주는 은행주들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편안 논의 및 통과 기대감에 2025년 6월에서 7월까지 KRX 은행 지수 및 주요 은행주 주가가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빨리 그리고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를 비롯한 국내 우량 배당주에 대한 신뢰를 믿고 투자를 한다면 ISA 계좌를 오픈하여 이 계좌에 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연봉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ISA 계좌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세금 폭탄 걱정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 배당금을 모으시면 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저의 배당금 안내 캡처 사진을 보시면 분배금과 배당금이 0으로 찍혀있는 카톡 알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에 대한 초과분도 15.4에서 22%가 아니라 10%만 세금 내니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남는 배당금이 많아지고 이 돈이 다시 투자되어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효과가 가속화됩니다. 참고로 한 주식에만 손해를 보더라도 총 손익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손실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순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IS 계좌의 우량 배당주 투자는 최상의 콤비네이션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와 복리 효과의 극대화인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완성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증권사 상관없이 개인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으시면 오늘부터라도 꼭 개설하시고 함께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자산 새싹이 함께 자라나길 바라며 이상 소수아비였습니다.